어느 부모의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 약해지고 지저분해지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주려무나.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얘들아,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즐겨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보채면서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 어머니, 아버지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희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신세대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고 있니?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맵시 있게 잘 입는 법, 너희들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같은 것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에는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너희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에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너희들이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희들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어느덧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테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으니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 너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이한의 클래식 가이드, 오늘은 베르디의 오페라 Il Trovatore, 음유시인이란 뜻입니다. Il Trovatore, 트루바두르는 프랑스어고요. 트로바토레는 이태리어죠. 음유시인, 과연 이 음유시인이 어떤 스토리일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음악은 워낙 우리를 흥분시키는 음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100%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 트로바토레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작은요, 구티에레스의 엘 트로바도르에서 원작을 잡았고요. 대본은 살바토레 깜마라노라는 사람이 대본을 썼습니다. 초연은 1853년 1월 19일 로마 아폴로 극장에서 4막 8장으로 초연을 했습니다. 연주 시간은 1막은 30분, 2막은 42분, 3막은 23분, 4막은 42분 이렇게 됩니다. 15세기 초반 스페인의 아라곤과 비스케이 지역의 장소를 이제 잡고 있고요. 그 등장인물은 루나 백작 주인공입니다. 레오노라, 또 아라곤 왕녀의 시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체나 비스케이의 집시 여인, 그리고 만리코 음유시인이면서 비스케이 왕자의 사관입니다. 그리고 페란도는 루나 백작 군대의 장교입니다. 단역이죠. 이네스, 루이스, 집시노인, 전력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보통 오페라에서 아주 작은 단역들을 합창단에서 뽑기도 하고 또 그 역할만을 위해서 또 성악가를 뽑기도 하는데요. 합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페라에서는 대장장이 합창으로 유명한 합창이 나오죠. 자, 1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투. 큰 제목은 1막 결투. 이렇게 나옵니다. 루나 백작 군대의 늙은 장교인 페란도가 보초병들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백작은 성 밖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음유시인을 질투해서 이들에게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음유시인은 보통 세레나데를 부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수들입니다. 페란도는 백작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음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리아를 노래로 펼칩니다. 내용인즉 옛날 선대 백작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선대 백작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백작의 아버지죠. 어느 날 유모가 깜빡 잠든 사이에 몰래 들어온 집시 노파가 요람에 있던 동생 가르시아의 얼굴을 쳐다본 후에 가르시아는 그때부터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가 마술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런 탓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선대 백작의 아버지도 그렇게 여겨서 그 노파를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 노파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복수심에 가르시아를 훔쳐내어 화형장의 불길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뒤에 제 속에서
어린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집시의 딸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 복수가 복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루나 백작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군사들에게 해줍니다. 페란도가. 그러나 작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던 선대 백작은 임종하는 순간까지 유언으로 지금의 백작에게 동생의 행방을 찾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의 얘기를 의심쩍어 하면서도 괜한 공포에 휩싸여서 잠이 다 달아날 정도였죠. 그들은 불에 타서 죽은 집시의 그 영혼이 밤에는 올빼미가 되어 백작 가문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보초를 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자, 1막 2장에서 장소는 성내 정원이 됩니다. 레오노라가 그녀의 시녀 이네스와 함께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네스에게 미지의 젊은 기사를 사랑하게 된 경위를 들려주는 카바티나를 노래합니다. 그 젊은 기사는 결투 시합의 우승자였는데 비록 그녀가 그를 알게 되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시합 뒤에 곧바로 내전이 일어나고 그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사가 짜잔 다시 나타나서 매일 저녁 그녀의 창가에서 세레나데를 부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네스는 그 사랑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 같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단념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레오노라는 그에 대한 사랑을 강렬하게 확신하는 그 아리아 디 달레 아모르를 부릅니다. 네, 자, 디 달레 아모르 이 노래를 레오노라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르바라 프리티올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세레나데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친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등장한 루나 백작이 레오노라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음유 시인의 노래 Deserto sulla terra라는 노래가 들려옵니다. 레오노라가 어둠 속에서 서 있는 백작을 사랑하는 기사로 착각하고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기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얘 아직 얼굴을 모른다 그랬죠. 그 백작을 마치 사랑하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때 진짜 음유 시인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녀를 이런 부정한 여자 같으니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며 음유 시인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나 백작은 분노합니다. 그에게 정체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리코가 투구를 벗으면서 정체를 밝힙니다. 루나 백작은 내전에서 자신의 정적인 만리코가 또한 자신의 연적이라는 사실에 또 경악을 하게 됩니다. 루나 백작은 즉시 결투를 신청하고 레오노라는 이들을 만류하고 만리코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결투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격렬한 삼중창 Di geloso amor spezzato 라는 노래를 부른다. 아까 우리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곡이 바로 그 곡인데요. 그녀는 놀라서 혼절하면서 끝이 납니다. 1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장면은요, 우리나라 테너,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낳은 테너 이용훈 테너와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드미트리 크보로스톱스키, 그리고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가 연습하는 장면, 그 장면을 연습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Fatti un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막이 이제 끝이 났고요. 2막이 됩니다. 2막의 제목은요, 집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막 1장 비스케이의 산속입니다. 막이 오르면서 산에서 노숙하던 집시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포도주와 집시 여인을 찬양하는 그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리죠. 아주체나가 화롯가에 앉아있고 백작과의 결투에서 상처를 입은 만리코가 그녀의 곁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가 옛날 자신의 어머니가 화형에 처해졌을 때 이를 회상하며 깐존의 스트리달라 밤바를 부릅니다. 그녀의 구슬픈 노래를 듣고 있던 집시들이 날이 밝자 모두 빵을 구하러 마을을 내려갑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두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들으신 곡 대장간의 합창, 예, 징가렐라. 그 징가렐라는 집시들, 예, 집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집시, 라 징가렐라 기대지다 너희 조르니 아펠라. 이런 우리의 나라를 누가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집시들의 노래입니다. 근데 대장간 합창이라는 부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계속해서 집시 중에서 그 정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이 서린, 예,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선생님이 노래하는 그 아리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자막 중에서 이제 못 올린 부분까지 알려드리면, 검은 복장을 한 희생자가 도착한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았다. 신도 신지 않았다. 죽음의 성난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메아리가 반복된다. 벼랑에서 벼랑으로 빛을 발한다. 무서운 얼굴들 위로 침울한 화염이, 그 침울한 화염은 하늘로 올라간다. 마지막에 사이트 알첼 그랬죠? 예,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굉장히 어둡고 강렬한 그런 노래입니다. 예, 복선이 있죠. 여러 가지 이 스토리에 대한 복선들이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스트리데 라밤바,
만리코가 아주체나에게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 만리코는 아까 트로바토레죠.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백작의 아들을 유괴해서 불 속에 던졌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자기의 아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횡설수설하는 말에 만리코가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며 의아해하자 그녀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중창을 부릅니다. 만리코가 아주체나에게 루나 백작과의 결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찌르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천상의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마음을 돌리게 해서 그를 살려주었다고 전하는 아리아. 예. 반대의 경우라면 백작은 그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아주체나는 다음에는 망설이지 말고 복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꼬이고 있어요. 이때 전령이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비스케이 왕자의 전갈로 루나 백작이 이끄는 아라곤 군대에 맞서서 자신의 요새를 지키고자 만리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비스케이 왕자의 전갈입니다. 만리코에게 루나 백작을 이겨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전령은 만리코가 결투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레오노라가 오늘 밤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는 사실까지 전합니다. 만리코는 사실 죽지 않았는데요. 결투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만리코는 아주체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황당한 결정을 되돌리려고 급히 말을 타고 산을 내려갑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카스텔로 수도원 밖의 뜰입니다. 백작이 베란도 및 그의 병사들과 함께 레오노라를 납치하려고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녀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그녀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리아 Il ballen del suo sorriso를 부릅니다. 예, 루나 백작이 레오노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언젠가 제가 온라인 콘서트에서 한번 했던 노래고요. 드미트리 흐브로스톱스키가 굉장히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tutto deserto né per l'aure ancora suona lo stato carme. 완전히 텅 비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구나. 늘상 있는 그 성가도 들리지 않고 in tempo io giungo, 제 시간에 내가 도착하는구나. ardita e qual forrente amore, 대담한 여성, 용기가 있는 여성, 즉 레오노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성을 미친 듯한 사랑과 분노한 자존심이 요구하였구나 나에게. 경쟁자가 죽었으니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 같구나. 예, 지금 죽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새롭고 더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준비하는구나. 재단을.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속하면 안 돼. 레오노라는 나의 것이야. 번쩍이는 그녀의 미소. 별의 그것으로, 그 미소로 햇빛을 능가하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의 광채는 새롭게 고무시키는구나. 나에게 용기를 준다. 내가 불타오르는 이 나를 불타게 하는 그 사랑이여. 그녀에게 말해주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태양 같은 그녀의 눈길이여 흩어져서 없어지게 하려무나. 내 마음의 폭풍우를. 예. La tempesta del mio cor. 요게 폭풍우거든요. tempesta. Speda il sole del suo sguardo alla tempesta.
그녀의 눈길이여 태양 같은 그녀의 눈길이여 흩어져서 없어지게 하렵니다. 뭐를 없애요? 내 마음의 폭풍을. 이런 노래입니다.